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아마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뭔가 달팽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저는 이 녀석을 처음 봤을 때 뭐지? 신종 달팽이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왕달팽이가 다름 아닌 음악을 듣는 스피커인데요. 이걸 보고 스피커라고 하면 대부분이 저딴 게 스피커라고 생각하실 텐데, 물론 믿기 힘드시겠지만 음악을 들을 때 쓰는 그 스피커 맞아요. 저게 생긴 건 요상해도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꿈의 스피커라고 불릴 정도로 나름 그쪽 세계에서는 레전드로 추앙받는 그런 스피커인데요. 그래서 또한 그 명성에 걸맞는 정신 나간 가격표를 달고 있는데, 저거 한 세트가 10만 달러예요. 10만 달러.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1억 3천만 원인 거죠. 물론 이 스피커 세계가 억 단위 제품이 널려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될 텐데, 이 녀석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곳이 바로 이 대왕달팽이를 탄생시킨 곳이에요.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탄생해 스피커 세계관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브랜드 바워스 앤 윌킨스입니다. 보통 스피커나 이어폰 하면 소니나 보스 같은 브랜드는 들어봤어도 바워스 앤 윌킨스를 들어본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보통 줄여서 B&W라고 많이 표기해 놓는데 B&W 이렇게 부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맞아요.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BMW랑 발음이 묘하게 비슷한데, 그래서 같은 회사로 인지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이렇듯 바워스 앤 윌킨스가 그렇게 막 대중적인 브랜드는 아니고 음악 감상 매니아거나 음향 쪽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친숙한 이름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나름 이쪽 세계에서는 세계관 최강자로 쳐주는 그런 곳인데, 하이엔드 스피커 시장에서 수많은 명품 스피커가 많음에도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시계로 치면 롤렉스 같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브랜드로 꼽을 정도로 팬층도 상당히 두텁고 역사도 오래된 곳이에요. 오디오 애호가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훌륭한 마감이나 남다른 디자인도 한몫하지만 가장 중요한 음질에서 특별히 모난 데 없이 수준 이상의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언급한 억소리 나는 스피커인 노틸러스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주종목인 스피커에서는 가장 저렴한 600 시리즈부터 800 시리즈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억 단위의 스피커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 모든 제품들이 만만치 않은 가격에 판매 중인데요. 가장 저렴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607 모델이 100만 원이 살짝 안 되고, 노틸러스의 바로 아래 포지션인 801 모델이 약 6천만 원인데, 이 돈이면 제네시스 G80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에요. 거기다 수리비도 만만치 않은 게 머리에 달린 요 작은 부분 보이죠? 이게 스피커에서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라는 녀석인데, 요거 하나 만들 때 인공 다이아몬드를 때려박다 보니 이 조그만 거 하나 교체하는 데만 100만 원은 줘야 된다고 하니 만지기도 무서울 것 같네요. 그래도 지금은 바워스 앤 윌킨스도 무선 이어폰이나 헤드폰, 그리고 무선 스피커 같이 그나마 라이트한 제품들도 출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렴한 가격이 아닌 건 마찬가지지만 조금이라도 진입장벽을 낮추긴 했죠. 특히 무서운 속도로 커진 무선 이어폰이나 헤드폰 시장에서 조금씩 입지를 넓혀가는 중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선 이어폰인 PI7의 경우 현존 최고의 무선 이어폰이라고 불리고 있고, 무선 헤드폰도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리야 뭐 두말하면 입 아프고, 이 디자인이 진짜 넘사라고 느껴지는 게, 이 녀석을 잠깐만 봐도 가격 이거 보고 일단 예뻐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요. 애플파인 저도 에어팟 맥스는 잠시 뒤로 제낄 정도로 디자인 하나는 기똥차게 뽑아놨죠. 이렇게 최고의 소리를 들려주고 수많은 매니아들도 인정하는 바워스 앤 윌킨스는 이름에서부터 대충은 짐작가듯이 존 바워스와 로이 윌킨스라는 두 명의 영국인 손에서 탄생하는데요. 이 둘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같은 부대 소속으로 만나면서 인연이 시작되죠. 당시 바워스는 왕립통신대라는 곳에서 라디오 교신을 담당했는데, 통신 쪽 일이 너무 잘 맞았는지 이를 특출나게 잘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윗분들 눈에 띄게 되면서 SIS라는 곳에 뽑혀가죠.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영화 007 알죠? 그 007에 제임스 본드가 소속된 기관이 MI6라는 곳인데, 서로 같은 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바로 여기서 바워스와 윌킨스가 만나게 된 건데, 전우의 덕분인지 이 둘은 금방 친해지죠. 그러다 어느 날 바워스는 윌킨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전쟁이 끝나면 군복무동안 익힌 통신과 전기 기술을 가지고 조그만 사업을 하자고 꼬신 거죠. 하지만 사업이란 말에 윌킨스는 고민에 빠지긴 무슨, 당시 전우회로 불타오르던 둘이었기 때문에 윌킨스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를 외쳤고,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1946년 8월에 바워스의 고향인 영국의 워딩이라는 동네에 조그만 전파상을 오픈하죠. 사업 초기에는 라디오를 팔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확장돼 스피커나 앰프 같은 음향기기를 판매했고, 더 나아가 학교나 교회 같은 공공시설에 음향 시스템을 설치해주는 영역까지 사업이 확장돼요. 이렇게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바워스가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가 하나 생기는데, 바로 지금의 바워스 앤 윌킨스가 탄생하는데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피커 제작이었죠. 안 그래도 평소에 음악 듣는 건 좋아했던 바워스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스피커의 사운드에 그닥 만족을 못했는데요. 그러다 결국 본인이 만족할 만한 스피커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두 팔 걷고 직접 만들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부업 삼아서 일하던 매장 뒤편에 조그만 작업실을 꾸려 시작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스피커를 본인만의 방식으로 디자인을 수정하고 튜닝하는 방식으로 스피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생각보다 주변의 반응이 괜찮아서 바우스는 더 열정적으로 스피커 제작에 몰두하게 되죠. 그러다 1966년에 바우스는 한 귀인 덕분에 부업 수준이었던 스피커 제작을 아예 본업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바로 나이트란 여성 덕분이었죠. 이분이 오페라 가수 출신의 돈도 아주 많은 지역 대표 부호였다고 하는데, 이분이 바우스가 만든 스피커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 투자금을 쾌척한 거죠. 그때 투자금으로 10,000파운드를 줬다고 하는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약 20만 파운드로 우리나라 돈 3억이 좀 넘는 거금이에요. 바우스는 이 돈을 밑거름 삼아 윌킨스와 함께 본격적인 스피커 제작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기존 사업은 지인에게 넘기고 1966년에 B&W 라우드 스피커라는 별도의 사업체를 차려서 사업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난 1967년에 바우스 앤 윌킨스의 첫 스피커인 P1을 출시하죠. 바우스는 P1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은 더 좋은 스피커를 개발하기 위한 장비들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고, 자체 연구소까지 설립하면서 기술 개발에 돈을 아낌없이 투자해요. 그렇게 1970년에 후속작인 P2도 출시하고, 이후로도 기술 개발과 신제품 출시로 영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1973년에는 생산량이 60%가 수출되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산업부분 여왕상까지 수상하고, 여기에 더 탄력을 받아 78년에는 이 수치가 90%까지 증가하면서 여왕상을 또다시 수상하는 미친 폼을 보여주고 하이엔드 스피커 시장의 왕이 되죠. 그렇게 훌륭한 스피커를 꾸준히 발표하면서 80년대에 들어선 바우스 앤 윌킨스는 회사 역사의 가장 기념비적인 스피커를 탄생시키는데요. 그 스피커가 바로 영상 초반에 언급한 커다란 달팽이 모양의 스피커 노틸러스예요. 그런데 사실 이 디자인이 달팽이가 아니라 바다에 사는 앵무조개를 참고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스피커가 하마터면 탄생도 못하고 없어질 뻔한 그런 녀석이에요. 이 스피커를 만들려고 지시했던 인물인 존 바우스가 1987년 12월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뽑아놨던 로렌스 디키라는 엔지니어가 바우스가 맡긴 임무를 끝까지 수행해준 덕분인데요. 그렇게 여러 프로토타입을 거쳐 드디어 1993년에 노틸러스 스피커가 정식으로 출시하게 되죠. 생각해보면 93년에 출시한 스피커가 지금까지도 판매되고 있는 건데, 요즘은 노틸러스보다 비싼 스피커가 많아졌음에도 항상 최고의 스피커로 꼽히면서 롱런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최고의 사운드를 들려주기 때문인데요. 이 노틸러스의 요상한 디자인도 괜히 어그로 좀 끌어보겠다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다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디자인인 거죠. 자료를 찾아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어렵고 길어지니 간단하게 알아보면 이 노틸러스가 일반적인 스피커와는 다르게 네모난 틀이 아니라 스피커 하나하나가 기다란 관처럼 뽑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노틸러스의 상징과도 같은 테이퍼링 튜브예요. 스피커를 이렇게 디자인하면 내부의 공진을 줄여서 반향음을 잡을 수 있고 덕분에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다고 해요. 지금은 3대 스피커 엔지니어로 불리는 로렌스 디키가 이 아이디어를 와인병을 보고 생각해냈다고 하는데, 이 설계로 스피커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노틸러스가 소리도 소리지만 가격이 비싼 만큼 그 제작 과정도 남다른데요. 모든 제작 과정을 숙련공들이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거쳐 이 스피커 하나가 완성되는 데만 총 3일이 걸린다고 하니 주문했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쉬운 녀석은 아닌 거죠. 이렇게 바우스 앤 윌킨스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 탄생한 제품인 만큼 올해로 탄생 30주년을 맞고 있는데도 수많은 오디오 매니아들이 탐내는 스피커로 지금까지도 꼽히고 있죠. 이렇게 전후회로 똘똘 뭉쳤던 두 남자가 탄생시킨 바우스 앤 윌킨스는 최고의 스피커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바우스의 철학 아래 지금도 훌륭한 소리를 들려주는 제품들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얼마나 더 뛰어난 소리를 들려주는 제품을 탄생시킬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료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